나목 59. 그러나 전쟁이라면 곧 떠오르는 핏빛 호청과 젊은 육신의 처참한 파편들. 나는 그 부분을 망각하려고 고개를 미친 듯이 흔들고 낙엽위를 뒹굴었다.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푹신한 낙엽 위에서 몸부림치고 낙엽은 하루하루 두텁게 쌓여 나를 포근히 안았다. 어머니는 내 간호 없이도 차츰 회복되어 가는 눈치였다. 정확히 말해 어머니 신체의 기능이 과거의 습관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었다. 문득 걸레질을 하고 문득 서름질을 했다. 여전히 아무런 뜻도 담기지 않은 뿌연 눈을 한 채 간단히 묻는 말에 대답도 했다. 어머니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좀 말수가 적고 멍청할 뿐 정상적인 노인으로 여길만 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발랄하고 적극적으로 살았는지를 모르는 이에게는 말이다. 큰댁 심부름하는 아이도 돌아가고 큰댁 식구들의 방문도 뜸해 섰다. 집안 살림이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자주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뿌연 눈의 공포와 증오를 동시에 느꼈다. 나는 웅얼웅얼 변명 비슷한 소리를 했다. 또 난리가 날 거라든가, 또 난리가 나면 이번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라든가. 나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민망해서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다. 때로는 오빠들의 친구들이 다녀갈 때도 있다. 그들은 오빠들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 듯 아주 서툰 조의를 표하고 갔다. 실상 그들 나이에 친구의 죽음의 조의를 표하는 일에 능란한 이가 있어도 이상하다. 나는 어머니의 뿌연 눈으로부터 그런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삶을 가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녀가면 의뢰하는 소리가 있었다. 아직 난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쉽사리 끝장이 안 난대요. 저들도 아마 살아남지는 못할걸요. 이런 조심스러운 약간 겁먹은 듯한 중얼거림도 도수가 거듭됨에 따라 점점 자신과 앙칼짐을 더해갔다. 어느 틈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바람을 제법 절실한 나 자신의 바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에 다시는 어떤 느낌이 담기지는 않았다. 뿌연 눈에 다만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듯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삶을 거부하고 있었다. 승승장구 통일과 승전으로 끝마칠 줄만 여겨졌던 동란에 중공군이 끼어들었다. 유엔군의 후퇴가 다시 시작되었다. 서울은 다시 술렁이고 분노에 치를 떨며 피난짐들을 챙겼다. 다시 전쟁이 머리 위로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예언한 대로. 나는 어머니의 뿌연 눈이 한결 집요하게 나를 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눈이 나로 하여금 꼼짝없이 이 전쟁을 앉아서 겪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 모르게 피난짐을 챙겼다 풀고 풀었다가는 또 챙겼다. 그것은 피난을 갈까 말까 보다 훨씬 복잡하고 절실한 내 몸부림의 일부였다. 나는 이미 내 갈등을 마음껏 동댕이 치고 뒹굴 수 있는 폭신한 낙엽 더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계절은 이미 깊은 겨울로 접어들어 내 핏빛 추억을 먹은 은행나무 잎들은 칙칙하게 퇴색한 채 바람에 날려 담장 밑에 추한 쓰레기 더미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매일 전쟁이 금세 덜미를 쳐올 듯한 공포와 전쟁이 어서 밀려오고 밀려가서 사람들을 죽여주었으면 하는 열띤 바람에 찢기며 피난짐을 쌌다 풀었다 했다. 이미 이런 모순은 어머니의 저주나 핏빛 호청의 추억 때문만은 아닌 그냥 나의 것이었다.
나는 이미 핏빛 호청도 어쩌다 계집애만 나 살아남았노 하던 어머니의 탄식도 완전히 망각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썩어간 낙엽들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나는 뿌리를 상실한 채 무성한 모순만을 넘겨받아 그 모순이 나를 찢게 내맡기고 있었다. 어느 몹시 춥던 날 몇몇 가족과 피난짐이 실린 대형 트럭 위에 어머니와 나는 마치 피난짐처럼 무력하게 실렸다. 큰 댁에서는 그들의 피난길에 우리를 동반하는 것을 의무로 알았고 나는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다. 우리는 부산의 짐짝처럼 내려졌다. 큰댁 식구와 섞여서 떠들썩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점점 더 어머니를 피했다. 실상 단둘이 마주할 만한 호젓한 시간도 없는 생활이었지만 마주치면 의리에 짓거리던 변명거리를 잃고 말았으니 어머니가 한층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곧 또 난리가 날 거래요. 라는 내 말을 통해 이번 난리가 나면 난들 살아남겠느냐. 나도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한 셈인데 난리를 피해 도망와 있으니 무슨 낯으로 어머니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처음 몇 날 동안은 영문을 몰라 그런지 어리둥절한 채 순수하던 어머니가 의외로 끈덕지게 서울로 보내달라고 집을 비워둘 수 없다고 보채기 시작했다. 서울이 갈 수 없는 고장임을 아무도 납득시킬 수 없었다. 난리고 중공군이고 어머니에겐 조금도 대수롭지 않았다. 어머니에겐 한쪽 지붕이 달아난 고가만이 모든 것이었다. 어머니는 서울 고가에 대한 집착으로 하루하루 여의어 갔다. 서울이 수복되자 진이 오빠의 주선으로 우리는 텅텅 빈 서울에 먼저 돌아왔다.